그 구독자분이시나 뭐 지망생분들이면 연동 유지가 사실 우리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거의 연동 유지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 유지 팁 같은 거 혹시 따로 있어요? 제가 팁을 드릴 건 크게 없고 보통은 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입니다. 나이람 작가님이랑은 이제 아까 제가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봤고 사리사욕을 좀 많이 채웠는데 요번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해주신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캐릭터 티키타카 같은 거 쓸 때 뭐 따로 비법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이제 담백한 티키타카 쓰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네. 좀 캐릭터를 만들 때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결국엔 티키타카도 캐릭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캐릭터를 만들 때, 조형할 때 네. 제 지인이나 네. 혹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캐릭터들을 네. 조금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연예인의 이미지 같은 거를 가져가서 그걸 가져오면 대사를 쓸 때 내 친구 누구누구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친한 지인일수록 좀 더 그게 명확하게 딱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티키타카를 쓸 때는 이제 생동감 있는 캐릭터를 먼저 만든다. 네, 그죠? 그렇죠. 사실 이게 정답이야. 그게 근데 약간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그게 있어요. 과장되거나 네네. 통통 튀는 대사가 나올 확률이 적어지긴 해요. 현실에서 하는 대화를 떠올리다 보니까 극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절제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말씀하셨던 담백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좀 독특한 형태로 대화가 오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저랑 얘기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중간에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 이상한 소리를 또 많이 해. 뻘소리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개인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에 따라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 쓸 때 담백하게 쓰는 거, 이제 캐릭터의 생동감을 위해서 내 아는 지인이나 평소에 쓰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약간 좀 치환해가지고 좀 잘 녹여서 넣어봐라.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이건 내가 볼 때는 어떤 작가님이 와도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그 구독자분이시나 뭐 지망생분들이면 연동 유지가 사실 우리 업계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거의 연동 유지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 유지 팁 같은 거 혹시 따로 있어요? 제가 팁을 드릴 건 크게 없고 보통은 전 두 가지로 보거든요. 일단 캐릭터한테 정이 들어야 돼요, 독자분들. 그치. 등장인물들한테 정이 들어버리면 네네. 이게 컨텐츠랑 상관없이 내용이랑 상관없이 그냥 계속 보고 싶어지는 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그쵸. 같고. 그 사람 봐야 되니까 내가. 네. 두 번째는 사실 서사적인 기대감인데 네네. 기대감을 주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뽕 차는 연출이죠. 네. 이제. 그게 나오기 전에,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대감을 주는 거.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이런 장면이 나올 거야. 아마 이런 장면이 나올걸? 이라고. 예측되는 기대감. 네, 약간의 예측. 근데 그게 완벽하진 않은. 그치. 이거 눈으로 봐야만. 네. 그 전에 빌드업 과정에서 계속 그런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나는 나올 걸 알지만 나 봐야 돼. 그쵸. 그걸 보기 위해서 나는 이 드라마를 보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 순간에 어떤 미장센이 담겨져 있는가의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연동 유지의 팁이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를 하면 하나는 이 서사적인 기대감을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캐릭터에게 정응이 들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캐릭터를 잘 만들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사실 요즘 들어서 더 중요해지고 있는 느낌이라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나이람 작가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저도 읽어봤거든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좀 강해. 네. 그러니까 찐해요. 감정선이. 네. 좀 찐하고 이렇게까지 감동적인 스토리는 어떻게 짜는가라고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떠오릅니까? 근데 일단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게 좀 중요한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뭘 보든 다큐멘터리를 보든 딱 감동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꽤 자주 감동을 받는 편인데 맞아. 그 부분에서 한번 돌아봐요. 이게 내가 왜 감동을 받는지를. 맞아. 이전 장면이 뭐였지? 이게 어떻게 빌드업이 돼서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지? 라는 걸 조금은 분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의도하지 않아도 잘 보일 때도 많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게 이래서 슬프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죠. 이건 나도 배웠다. 방금 이건 저도 배웠어요. 왜냐면 저는 되돌아보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감동을 받으면 이 감동을 어떻게 전해줄까만 생각을 해요. 근데 방금 이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되돌아보는 거 되게 좋다. 왜냐면 빌드업 과정을 하나씩 그렇죠. 되짚어보는 거지. 이게 사실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네.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왜 감동을 받았는지 파악하는 거잖아.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뽕 차는 장면은 정말 잘 쓰거나 잘 떠올리시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항상 가는 길이 문제야. 그 가는 길이 저도 문제여서 항상 좀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초고를 쓰는 방식이나 퇴고를 하는 방식. 네. 저는 이제 라이브 같은 데서 자주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쓰는데 걸리는 시간 사실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쓰는데 걸리는 시간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마다 좀 구성하는 방식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런 한번 루틴이나 어떤 방식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매번 똑같지는 않은데 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초고를 대사로만 써요. 초고를요? 네. 대사로만? 네. 그러니까 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보통은 그려놓고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쵸. 아, 이런 장면을 써야겠다. 그러면 대사를 쭉 써요. 대본처럼. 그래서 내가 읽었을 때 대사만 보이게. 그러고 나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장면이 있으니 즉 묘사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대사를 위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속도감이 좀 붙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쭉 읽다 보면 네. 그 판단이 돼요. 내가 그때 그렸던 그 상황이 네.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이 대사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제대로 구현된다. 그러면 대사에는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부터 묘사만 채우며 놓으면 되는 방식이라 이게 이제 초고는 대사만 쓰고 퇴고를 할 때 묘사를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거 끝이요? 아니 한 번 더 퇴고하게 아, 해요. 그럼 총 퇴고를 한 번 더 해요? 네, 한 번 더 이제 쫙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느낌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하고 당일날 쓴 걸 당일 퇴고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전 그거 되게 네. 비추합니다. 전날 쓴 거를 다음날 아침에 퇴고하거나 좀 네. 급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초고를 쓸 때 얼마나 정도 걸려요? 초고요? 이거는 정말 약간 대중이 없는데 케바케 정말 전세죠. 빨리 쓸 때는 대사만 쓰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안 될 때는 대사만으로 한 2-3시간 걸릴 때도 있고 그러면 두 번째 퇴고할 때도 시간이 똑같이 오래 걸리죠?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딱 묘사를 썼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면 다시 또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한 8시간 막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그러면은 진짜 한 편을 완성하는데 그냥 순수하게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한 6, 7시간, 8시간. 네. 보통은 한 6시간, 7시간 정도는 항상 걸렸던 짧아도 6시간이라는 거잖아. 그쵸. 와, 그럼 나는 좀 다르긴 해. 저는 이제 초고를 대사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번에 다 쓰거든요. 근데 조금 얼기설기 쓰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표현을 좀 덜 해.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뽑아내려고 해. 집중력이 그렇게 좋은 그쵸.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빵 하고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또는 진짜 길어봤자 1시간 20분? 퇴고 한 30분 이내로 모든 끝내요. 그 다음날 퇴고를 하고 그 다음날 하기 싫으면 그 다음날 하고 보통 이제 원고 비축을 좀 갖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출판사 보낼 때 매니지먼트 보낼 때 한 번 더 봐요. 이런 식으로 3번을 보니까 순수하게 원고를 쓰고 퇴고하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뭐가 빠졌냐? 구상하는 시간이 빠졌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구상을 따로 시간을 빼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샤워를 하거나 다른 사람 토토를 읽거나 또는 오늘 뭐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을 못 예를 들어 촬영이 있다 그러면 네. 촬영을 하고 이 와중에 뭘 하다가 안 떠오를 때도 있지만 떠오르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고 하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떠오를 때 딱 앉아요. 안 떠오르면 안 앉아. 네, 요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작가님들이 요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한산이가 작가를 제외하면. 천재배우 복귀했습니다에서는 국중국을 좀 만드셨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국중국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이게 극중국이 제 생각에는 네. 조금 메인 스토리하고 또 다른 결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독자분들한테 빨리 전달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티브 삼아서 만드는 편이에요. 주인공이 뭐 활약할 수 있는 어떤 연기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더 넣어서 혹은 또 그런 캐릭터들을 넣어서 네. 그걸 만들면 독자분들 입장에서 이미 메인 스토리도 따라가는 정보량이 많은데 굳이 내가 메인 스토리랑 만약 연관이 없다면 그런 작중작을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있는 걸 차용하면 이거는 이런 드라마 느낌인가 보다. 핵심적인 것만 딱 보여주는 뭐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물이면 네. 1,000원짜리 변호사? 이렇게 드라마에 뭔가를 딱 넣어서 네. 약간 그런 뉘앙스만 넣어서 이런 분위기의 드라마겠구나라는 거를 독자들한테 빠르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실제 작품 서사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작품작의 내용이. 좀 더 주인공의 연기를 할 때도 이런 연기겠다 이런 것도 또 빨리빨리 들어오고 맞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편한 방법인 것 같긴 네.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현대물의 뭐 배우물이나 음악물이나 뭐 이런 거 쓰다 보면은 극중국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극중국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방금 이제 나이람 작가님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장치로 도구로만 쓰셔야 되는데 이거 만드는데 공을 들이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의 깨달음과 연관이 돼 있거나 성장에 연관이 돼 있는 스토리라면 그치. 만드시는 게 좋겠지만 그게 굳이 아니고 그냥 남들을 놀래키면 되는 스토리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에 엄청난 힘을 줘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각 캐릭터의 서사는 어떻게 미리 써나요? 아, 캐릭터들 서사요? 그게 일단은 캐릭터들의 서사를 대부분 미리 써놓는 편이고요. 주인공은 무조건 오히려 소재보다도 먼저 캐릭터부터. 캐릭터를 먼저 만드는 편이에요. 네. 그래야 소재가 뒤이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인공의 서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편이고, 조연들도 사실 제가 집필하기 전에 네. 한 10화에서 20화, 그리고 50화, 100화, 150화 정도에 뭐가 나올지 정도는 짜고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플롯을 정할 때 이런 캐릭터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면 네. 주인공하고 잘 맞겠다. 혹은 주인공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확인하고, 그러면은, 아,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이런 소설 넣어줘야지를 미리 넣어놓는 거죠. 아, 근데- 서사를?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연재하면서 100%다 가능하진 않고, 한 얼기설기 어느 정도만 짜놓으면 조연들도 그 이제 진행되면서 당연히 살을 붙이듯이 조금씩 추가되는 것들은 있겠죠.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기설기 좀 짜놓고 진행하면서 완전 더 이렇게 좀 그쵸. 네. 딥하게 좀 처음에 들어가는. 약간 뭐 이렇게 좀 뭉툭한 지능 인형 같은 느낌이야 나는. 아, 맞아. 눈코입만 진짜 눈코입만 만들어 놓는 수준의 트리트먼트를 짜세요? 글을 쓸 때? 이게 트리트먼트를 짤 때도 있고 안 짤 때도 있어요. 보통 그 아까 대사가 먼저 보통 네. 그 딱 오늘 못 쓰시 했을 때 첫 장면에 요거 써야겠다라는 어떤 문장이 떠오르거나 네. 대사가 떠오르면 그거부터 써서 쭉 대사를 쓰는 편이고요. 그게 전혀 안 떠오를 때 트리트먼트를 쓰죠. 오늘 어떤 장면으로 끝내겠다를 먼저 써요. 아, 근데 그 트리트먼트라는 게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이런 용어를 들었을 때 저는 글을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트리트먼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 하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거. 그렇죠. 플롯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전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트리트먼트나 플롯이나 그냥 오늘 뭘 쓰겠다. 오늘 뭘 쓰겠다. 네, 정도의 느낌이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써요. 이렇게 대충 오늘 무슨 장면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마지막에 이런 장면. 그러면은 약간 그런 역순으로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아, 오늘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겠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요 두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를 쭈르륵 만드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닐 때는 그냥 아까처럼 대사로 쭉 맞아. 먼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를 잘 안 짜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날 때까지 안 써. 생각날 때까지 몸을 굴려요. 너무 몸을 많이 쓰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해. 내 작품의 에피소드를 짤 때 난 어떤 요소는 반드시 넣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반드시 넣는 요소라기보다 반드시 체크하는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체크한 요소. 이게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에피소드에서 내가 주인공한테 주인공이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독자분들한테 주고 있는지, 기대감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뭐 그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공의 지금 행보를 무시하거나 기대하거나 네.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지, 요들이 적절히 플롯 안에 분배되어 있는지. 아, 그러니까 작품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사람들 있잖아요. 무시하거나 기대하는 그 사람들 중에 주인공이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 요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나왔을 때 체크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이게 어느 정도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네, 쾌감이 있지. 역으로 카타르시스를 주는 요소죠. 인간관계에 대한 카타르시스도 있고. 그렇죠.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반드시는 캐릭터를 아니에요. 넣어야 되는 건 네. 아니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소재 고르는 기준 같은 거 있어요? 팁이나? 저는 전작 같은 경우에는 영화 대사에 꽂혀서 소재를 만들었거든요. 영화 대사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너는 천재인데 열심히 하지 않아. 그 대사를 보고 천재인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 다시 열심히 하는 주인공을 써야겠다. 그게 영감이 온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걸 열어두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소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거 저기다 접목해 볼까? 이런 영화 봤을 때 이 영화에 이런 소설을 접목해 볼까? 이런 식의 태도가 소재를 정하는데 꽤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왜 우리가 그때 한산이가 작가님 유튜버 음악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 너무 꼼꼼하게 자료조사가 돼 있는 느낌인 거지. 아, 이게 네. 음악물인데 클래식이 이 정도로 조예가 있어?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느낌이었다는 네. 거죠. 자료 그 천재 배우 묻겠습니다도 보면은 되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잘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쵸. 자료조사 방법이 궁금하다. 연예계나 이제 음악계 같은 거. 이건 저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 제 연재 전에는 연재를 전에 이제 구상할 단계에서는 이제 책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가리지 않고 봐요. 관련된 업체. 섭렵하는구나. 네. 완전히. 그래서 만약에 배우물을 쓰고 싶어도 그러니까 배우들의 자서전만 보는 게 아니라 PD들 얘기도 듣고 어쨌든 거기 안에
그들이 보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 지식을 이제 다양한 시선으로 쌓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야화 같은 거 있잖아요. 여담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클래식의 뭐 베토벤이 이랬다 저랬다더라. 책들도 다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을 많이 찾아봐요. 유튜브를 많이 찾아봐요. 책을 가장 먼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추가로 다큐멘터리나 아니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돌면서 보는 거죠. 그럼 책은 어떻게 찾아요? 책은 찾는 뭐 이렇게 좀 팁 같은 거 없어요? 나도 솔직히 책 같은 거 자료 조사한다고 많이 찾는데 매번 힘들거든요. 그걸 방대한 자료라서 사실 네. 뭐 5권, 6권 이렇게 사가지고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할 때는 그 밀리의 서재라고 네. 어플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가면 키워드 검색이 있거든요. 키워드 검색하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모든 책과 페이지가 다 나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베토벤 첫사랑이다. 베토벤 첫사랑을 치면 그거에 관련된 페이지가 나와요. 어떤 책에. 페이지가? 네, 어떤 책이 몇 페이지까지인지 나와요. 그럼 그 책을 그냥 이제 다운로드해가지고 그 페이지 가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그 책의 그 페이지만 보는 거죠. 그 포인트만 딱딱 집어내서 보게 되는 거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연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이제 연재선에는 조금 더 넓게 보더라도. 네, 연재 전에는 뭐 다른 것도 보더라도 연재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실 자료 조사를 많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딱 키워드로. 밀리의 소재 팁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 검색 광고 아닙니다. 광고를 좀 주시면 저는 열심히 광고를 할 텐데 이런 포인트도 되게 좋다. 그러니까 야화를 찾아본다는 게 되게 인상 깊네요. 베토벤의 첫사랑 그런 것들. 이거 좋다 진짜. 사실 팩트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그냥 쓰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저 혼자서 만들기에는 확신이 네. 없으니까. 그치. 이런 거를 토대로 약간 발전시키거나 확장시켜서 에피소드 전개를 만들 때도 좋은 도움이 되겠다. 네,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을 봐두면 에피소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도 많고. 진짜 좋네. 이게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디테일은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글을 잘 녹인 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 되게 부럽다? 왜냐면 나는 되게 약한 부분. 고증, 현실 이런 거랑 저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아는 거 한에서는 진짜 그럴듯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표현이랑 별개로 이렇게 좀 쌓는 부분이 좀 저는 되게 부족한 것 같거든요. 특히 근데 현판에서 이게 좀 어렵긴 그러니까 현판이 좀 중요해서 판타지에서는 내가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좀 지식으로 퉁치면 되는데 네, 현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강박적으로 찾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나람 작가님을 모셔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바로 작가님 보낼 게 아니라 그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